익산무연 1구역 재개발 내 소유자 및 가족 여러분, 또한 세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진준비위원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공부하고 오늘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현재 저희는 추진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작성했으므로 조금 틀릴 수는 있으나 거의 맞다라고 보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주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에 재개발을 찬성하는 소유자, 소수가 모여서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PM업체를 입찰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 업체를 입찰하게 되고 도서업체를 입찰하게 됩니다. 저희가 입안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은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거기에 따른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의서를 진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비용 같은 거를 또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PM업체가 왔고요. 기본설계업체가 왔고 도서업체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추진준비위원회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그럼 뭘 했나. 일단은 PM업체에서 전체 주민의 65% 이상, 전체 토지의 50% 이상 동의를 받았어요. 진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람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공람을 30일간 실시를 해요. 공람을 실시했다 그러면 이미 익산시 주택가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기 전에 익산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소유자 몇 프로가 동의를 했고 전체 토지에 50% 이상이 찬성을 했느냐 동의서를 확인을 합니다. 이거 확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익산시하고 좀 더 정밀하게 이제 협의를 해요. 협의를 미팅을 한다고죠. 협의를 하는데 그때 저희는 10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기부 조건은 없어요. 임대아파트는 기부주권이 있으나 그 외에는 기부주권이 없습니다. 근데 익산시에서 저희 지역이 외부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해서 외부 주차장 10대를 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45대 이렇게 부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 의회 정치를 냈어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는 무난히 끝났죠. 그 다음에 익산시 의회 정치를 냈어요. 익산시 의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심의 여기서 또 보완하는 지시가 나왔어요. 아까 얘기해서 주민설명회 때 외부주차장 10대가 있는데요. 경관심의 때 5대를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주차장이 총 15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는 저희가 지상을 공원화하고 지하 2층으로 세대당 1.5세대 전 지하로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전기차가 화재로 인해서 위험하다 요즘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전기차만 이동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구역인가 지금 도시계획심의 재심 단계에 있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동쪽 2차선, 3차선을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차선으로 전면 수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다시 저희가 준비추진의 회의를 열어서 3차선으로 두면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를 위한 동의서 진구를 한번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아까는 준비추진위원회고.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50%, 전체 토지 50%. 그러니까 저희가 입안 제한할 때는 65% 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소래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는요, 50% 이상, 전체 토지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그럼 현재 단계에서
그 주민들이나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도 공개라 하라고 많은 그 요구를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추진준비위원회요. 아직 도정법에 저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도정법에 따라야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따르고 그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도정법에 따르는 건 뭐냐? 동의율, 그 다음에 기부, 이건 도정법에 따라요. 그러면 내부적인 업무는 안 따라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주민설명회 한 공람 자료가 있어요. 책자.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이 있으면 전기세나 직원 월급이나 뭐 식대나 간식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요. 이것은 아직 도정법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정식으로 창립총회 때 피결로서 처리하면 되지 지금부터 걱정하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추진준비위원회 운영비는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창립총회 시 그때 피결로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은 누가 하냐?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은 추진준비위원장 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시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준비위원 대상은 그럼 누구냐? 구역 내 재개발을 찬성하는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지정을 위한 협력업체 비용은 그럼 어떻게 되냐? 정상적인 구역 인가 후 처리한다. 정상적으로 구역 인가가 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볼 건데요. 오늘 맛비로 살짝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추진위원회는 구성은 도정법에 의해서 구역 인가 후 구성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전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2025년 6월경에는 공람 또는 주민설명이 마친 곳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원, 정식 추진위원 구성 인원은 몇이냐? 전체 소유자의 10분의 1. 저희는 한 270분이라 20명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입니다. 이거 포함해서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선출은 어떻게 할 거냐? 아직도 운동하시는데 우리 소유자가 선출하지 않습니다. 추진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10분의 1, 27명 이상 추진위원을 구성, 익산시로부터 연벌이 부여된 양식을 받아 소유자로부터 찬성 동의율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받아 제출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익산시로부터 추진위원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진위원 이하 감사 추진위원 선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명단을 제출 이상 없으면 그 명단을 가지고 소유자한테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익산시로부터 추진위원 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업무 범위, 이제 정식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입니다. 창립총회도 해요. 그래서 전 준비 추진위원회 때 업무를 인수받아요. 잘못된 것은 부결시키고 잘된 건 받고 이런 인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협력업체 입찰을 해요. 정비사업체, 본설계업체, 법률사무소업체, 세무사업체, 감정사업체, 기타 필요한 업체를 다 선정을 해요. 근데 시공사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공사는 선출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추진준비위원회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가기 위한 선거관리위원이나 기타 필요한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추진에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여러분이 기대하는 시공사가 1군이냐 2군이냐 이 조합을 만들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시공사 입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철거를 따로 분리한다, 조합장 아는 사람 준다, 뭐 감사 아는 사람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사 업체와 입찰, 묶어서 입찰한다. 저희들이 영역이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방송이 길어지니까 이쯤에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3일 익산 모현 1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위원장 신종욱,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